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면접의 베스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 분야에 적합한 역량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스트한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육 담당자로서, 교육 담당자는 적어도 회사에 대한 강한 로열티가 있겠죠. 회사에서 내가 다른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당당함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교육 기획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꼭 만들어서 이 사람이 적어도 교육 기획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고민해봤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면접이라는 걸 다 진행했을 때는 솔직함과 진솔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기업에 솔직하게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좀 볼게요. 면접 1차 때는 항상 자신감 있게 논리 정연하게 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와 미소를 장착하여 진심으로 경청을 했던 것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다고 겸손함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짧고 굵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종에 가니 의외로 많은 지원자들이 1분 자기소개서부터 감성적인 이야기로 끌어가거나 답변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면접관인 표정들이 정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여학생들의 경우 정말 단아까 말투와 짧고 굵게 씩씩하지만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 때 느낀 것은 정말 취미나 특기를 쓸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면접 본 여학생들의 경우 복싱, 주짓수, 태권도, 마라톤, 등산, 축구 등 정말 다양하고 의외인 취미나 특기가 있었고, 또 동기들을 보니 그렇게 강하고 씩씩한 취미를 가진 여학우들이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유머와 남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라고 쓴 분들이 있었는데 거짓으로 작성했던 것인지 답변하지 못해서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보냈던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기도 하죠. 여학생들의 경우 취미나 특기가 복싱, 저는 그래서 주짓수라고 와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주식을 잘못 쓴 건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종 격투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강한 취미, 적어도 여학생이라 하더라도 좀 내가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당당함, 자신감을 좀 대외적으로 취미라는 걸로도 많이 자신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단아까란 말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 교육 분야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은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면접이라는 거는 적어도 나보다 한 10살 이상의 면접관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한 두세 살 차이, 한두 살 차이면은 그래도 이게 수용이 되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겠죠. 간혹 저한테 학생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9시 뉴스 앵커가 나와서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하죠. 바꿔 얘기하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는 보편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겸손하지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면접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자기 나름대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당당함과 자신감,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가지고 회사에 잘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교육의 기획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 표를 만들었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사실 뭐 대학교 과정을 거친다든지 학교 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겠죠. 물론 내가 교육학과를 가서 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그거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유사한 부분의 기획을 했다라는 걸 통해서도 여러분의 기획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쓰는 방법에 맞춰서 한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술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 내에 무슨 동아리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행사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가 한번 향상시켜 보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언제,
무엇을 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너무 좀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교육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학년 뭐 우리 과의 학술 동아리를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학술제에 필요한 행사를 제가 직접 프로그램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근접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획했던 과정을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분야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례를 얘기할 때는 목표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 주제라는 것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런 프로그램 기획을 했다면 이 기획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러한 행사 취지에 맞게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진행을 하였고 이걸 통해서 제가 꼭 한번 실천해보고 싶었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획을 하는데 기획에 대한 의도, 기획에 대한 주제, 기획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획 담당자, 교육 담당자로서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부분에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대부분 이제 목표지향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정에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니즈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협조가 좀 잘 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잘 한번 기술해 보는데 어려웠지만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나의 노력과 역량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내가 이런 최초의 의도에 근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교육 만족도, 교육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러한 부분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실제 교육 과정을 진행했던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서 면접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교육 담당자라면 본인이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이 네,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사례를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면접관한테 좀 더 구체적인 확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량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그런 기획 역량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있어도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도 면접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스타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트, 리절트였고 이런 것을 하게 된 그런 주변 상황 그리고 미션, 태스크, 과업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실천에 옮겼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적어도 이런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특히 교육 분야는 더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너무 장기간 끌었을 때는 여러분이 얘기를 하다 중간에 예를 들어 끊기면 여러분도 굉장히 면접에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연습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면접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꼭 하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공채 면접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는 괜찮은데 좀 약해 보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하고 나가지 못해서 면접관도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할 때 좀 아쉬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면접이 끝나고 뭐 기회를 주든 기회를 주지 않든 면접관님 저 지원자 몇 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진솔한 얘기. 교육이라는 부분은 우리 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교육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적어도 제 분야에 대한 기본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른한 오후 시간에 선배님들 피곤할 때 제가 한번 시원한 커피도 타다 드리면서 선배님들 업무효율도 좀 올라가게 해드리고 싶고, 제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운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제가 그런 부분을 먼저 찾아서 단계 밟아서 교육 기획,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재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교육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 저한테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솔하면서도 솔직한 또 교육 담당자로서의 소신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오신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교육 담당자로서 회사에서 나름대로 확신 있게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접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하셨는데요. 적어도 기업에 대한 인재상, 그리고 경영 방침,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떤 미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꼭 면접에 가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